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각된 현안은 국감 시작 전에 예상했던 현안과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국감 직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참사와 군부대 인권침해 문제 등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감 공식 일정이 끝난 지금은 MB 자원외교 실패와 통영함 비리로 대표되는 군납 비리에서 상대적으로 여론 환기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주요 현안들을 강신혜 PD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MB 자원 외교 실패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온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보도가 영향을 미쳤고, 야권에서도 멕시코 볼레오 동강 사업,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등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투자 실패를 파헤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 자원 개발에 총 26조 1천억 원을 투자했고, 이 중 회수된 투자금은 3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지식경제부의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자원외교 비리를 권력형 비리, 이른바 게이트로 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통영함 비리도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이 1,600억 원을 투입해 제작한 통영함에서 서류 위조를 통한 납품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국감 전 실무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지만 방위사업청 차장 등이 개입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군 고위층 책임도 지적됐습니다. 통영함 비리를 계기로 불거진 방산비리 역시 민주연합의 국정조사 요구 대상입니다. 카톡 검열 논란은 국감 직전에 나온 다음 카카오 출범 기자회견이 도화선이었습니다. 검찰이 상시적인 사이버 모니터링 방침을 공표하면서 이른바 카톡 검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지난 1일 다음 카카오 이서구 공동대표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8일에는 다음 카카오 측은 그동안 고객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데 대해 사과하고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압수수색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국감에서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감청, 압수수색 실태 등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국정감사 관심사 중 하나였던 원전 문제는 삼척원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계기는 지난 8일 삼척원전 유치 신청 서명부 공개였습니다. 3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알려졌던 서명부에는 서명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삼척시에서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돼 85%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고,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상직 산자부 장관과 김양호 삼척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학비리 문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여당 대표 비호 의혹 속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증인에서 배제된 뒤 국감 기간 내내 미국에 체류했고, 상지대 김문기 총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이인수 총장은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심사 교수 동생의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이, 김문기 총장의 경우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매수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끝내 국감장으로 불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로 불리는 김성주 대한적십사사 총재와 이인호 KBS 이사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성주 총재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후 중국으로 도피성 출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출석해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았고, 이인호 이사장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나와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없다, 상해 임시정부는 정부도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